누군가 스쳐 지나가면서 말 한마디도 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서 묘한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전혀 모르는 사람 주변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평온함을 느끼고 반대로 낯선 사람 주변에서는 불안감을 느낀 적은요? 칼 융에 따르면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몸 주위에는 삶을 인도하는 보이지 않는 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장의 주파수는 당신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어떤 사건이 당신에게 닥칠지, 심지어 몇 년 후 당신이 어디에 있을지까지 조용히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주변 사람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주 다른 관점에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아직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인사조차 하지 않았는데 말이죠. 하지만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을 알아차린 것입니다. 윤기에 따르면 사람은 단순히 몸만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몸 주위에는 내면에서 넘쳐 흐르는 거대한 장이 조용히 진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장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하거나 목소리에 인위적인 온기를 더할 수는 있지만 이 장은 당신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입가에 살짝 미소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내면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은 다른 곳에서 말을 걸어옵니다.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은 머리가 아닌 자신의 내면으로 당신을 인지합니다. 그것이 바로 직관입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이유 없이 평온함을 느끼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내면의 공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되는 말없는 대화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과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 사람이 당신을 쳐다보기도 전에 마음속에서 작은 경고음이 울리지 않나요? 아니면 오랫동안 알고 지냈지만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그 사람에게서 당신에게 무언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말로는 전달되지 않지만 존재감을 통해 전달되는 것입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숨을 쉴 때마다 걷거나 앉아있거나 서 있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당신의 몸은 말하지 않지만 당신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무언가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면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은 당신의 외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수년간 마음속에 쌓은 모든 것입니다. 기쁨, 슬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두려움, 외면해온 분노, 심지어 잊었다고 생각했던 오래된 상처조차도 마치 기후처럼 당신의 몸 주위에 맴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과 상호작용할 때 그들은 실제로 그 기후와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말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되돌아오는 그 침묵의 기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느끼는 감정을 보라고. 말은 연습할 수 있고 표정은 외울 수 있고 태도는 연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공간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이 평생 경험한 모든 것이 거기에 새겨져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색깔, 부서진 청춘의 조각들, 오늘날까지 짊어지고 온 피로감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아마 지금 당신은 나는 지금 무엇을 짊어지고 있는 걸까? 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 당신은 당신의 얼굴을 봅니다. 머리를 손질하고 옷을 고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짊어진 짐은 눈에 보이지 않기에 스스로는 감출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만이 그 짐을 느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방식, 말투, 시선의 길이, 이 모든 것이 주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짊어진 짐의 무게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슬픔을 오랫동안 품고 살다 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같은 두려움을 끊임없이 안고 살다 보면 그 존재조차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 무게를 느낍니다. 당신 옆에 앉아있으면 이유 없이 피곤해하고 당신과 이야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거리가 생깁니다. 이제 이 거리는 당신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주변 공간이 보내는 조용한 부름입니다. 당신이 늘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 왜 사람들은 항상 나를 이렇게 대할까?에 대한 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 주변의 고요한 분위기에 말을 걸 뿐입니다. 그 분위기가 차가우면
말은 따뜻해질 수 없고 지쳐 있으면 아무리 밝은 말이라도 힘이 없어집니다. 분위기가 무겁다면 아무리 가벼운 대화라도 진전되기 어렵습니다. 몸은 침묵할지 몰라도 그 주변의 침묵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에서 특정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깨닫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도 알게 됩니다. 어쩌면 당신이 외부에서 기다려온 변화의 열쇠는 결코 외부에 있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장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나타나 몸 주위에 자리 잡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수년간 조용히 축적된 결과입니다. 융은 사람 안에 깊은 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표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광활하고 어두운 물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마음은 그 물의 아주 작은 부분만을 인지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아래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 억누르는 모든 감정, 표현하지 못하는 모든 말은 그 물에 작은 물방울을 남깁니다. 수년 후 우리 몸 주변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마치 그 물이 표면으로 내뿜는 향기와 같습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린 시절 식탁에서 들었던 모진 말을 떠올려 보세요. 그 순간 부끄러움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 부끄러움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그 말들은 우리 안의 물속에 가라앉아 잠복해 있었습니다. 수년 후 회의에서 말하기가 힘들거나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이유 없이 긴장감을 느낄 때 바로 그 오래된 말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당신의 몸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 주변의 공간은 그 기억으로 진동합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이 내면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 외부에서 운명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시절에 인정받지 못했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인정을 갈구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다는 믿음이 당신 내면에 뿌리 내렸다면 삶은 끊임없이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사건들을 당신에게 보낼 것입니다. 이것은 삶이 당신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스스로에게 나는 행복하고 내 자신과 평화로운데 왜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걸까?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는 당신 내면의 진정한 모습을 항상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얼굴에 드러내는 평온함은 내면의 혼란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그 깊은 물은 당신의 뇌가 아니라 당신 몸의 기억 속에 있습니다. 당신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의 짐 또한 그 물에 물방울을 남깁니다. 어머니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슬픔, 아버지가 평생 침묵했던 분노처럼 말입니다. 당신보다 훨씬 오래전에 세상에 태어난 누군가가 남긴 미완의 과제.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경험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가 미처 처리하지 못한 채 남겨둔 것들까지 물려받고 태어난다. 때로는 자신조차 낯선 감정을 느낀다. 내 것이 아닌 듯한 슬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사실 그런 감정들은 마치 유산과 같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려면 가족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자주 반복되는 감정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아프게 하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끊임없이 마주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요? 이러한 반복은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이 표면으로 표출되는 신호와 같다. 마치 당신에게 말을 걸려는 편지와 같다. 그 편지의 내용을 읽는 순간 당신 삶의 흐름은 바뀌기 시작한다. 융은 사람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고 말했다. 모르는 것이 있다면 배울 수 있다. 하지만 당신 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이 매일 당신을 대신해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작은 선택, 당신이 내뱉는 모든 말, 당신이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모든 제안은 종종 그 보이지 않는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선택하는 부분은 이미 당신 안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은 두려울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감을 주기도 합니다. 그 깊은 물의 존재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그 안을 들여다볼 방법을 찾게 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이 당신을 지배하고 당신이 보기 시작하는 것이 당신에게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삶 속의 그 조용한 흐름은 당신을 벌주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던 곳들을 보여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잠들어 있어도
그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 흐름을 잠재웠다고 생각해도 그것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까지 잘못된 곳에서 변화를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주변 환경을 바꾸고 싶었지만 변화가 필요한 보이지 않는 물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융에 따르면 당신 안에 이 공간은 시간이 흐르면서 겹겹이 쌓입니다. 가장 밑바닥에는 순수한 어린 시절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위에 사춘기의 떨림이 더해지고 더 나아가 어른이 되면서 찾아오는 피로감이 자리 잡습니다. 각 층은 이전 층 위에 저마다의 색깔을 입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당신의 몸은 이 모든 층들을 한꺼번에 짊어지게 됩니다. 때로는 어떤 향기가 당신을 30년 전으로 데려가고 때로는 어떤 노래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여름날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 순간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물들이 서로 닿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 따르면 과거는 뒤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당신의 몸 주위를 순환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한 그것은 당신 자리에 계속 살아 숨 쉽니다. 당신이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 그것은 서서히 사라집니다. 왜 똑같은 얼굴들, 똑같은 갈등, 똑같은 가슴 아픈 일들이 당신의 삶에서 반복되는 걸까요? 도시는 바뀌고 직장도 바뀌고 친구들도 바뀝니다. 그러다 문득 몇 년 전에 멀리했던 누군가와 닮은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똑같은 말들, 똑같은 눈빛, 똑같은 피로감. 칼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같은 진동을 가진 사람을 외부에서 만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공명입니다. 당신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공간은 특정한 주파수의 소리를 방출합니다. 외부 세계에서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쪽으로 움직입니다. 라디오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자신이 열려있는 주파수의 방송을 듣습니다. 이웃집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이 거슬릴 수도 있지만 그 음악은 그들을 위한 것이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주파수에 맞는 것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결국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어떤 사람이 깊은 불안감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삶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얼굴들을 알아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파수가 그 신호를 포착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윤기 강조하는 점입니다. 삶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의식적으로도 말로도 아닌 몸짓, 시선, 주변 환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왜 항상 나쁜 사람들만 만나는 걸까? 라고 자문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융의 대답은 미묘하고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분 내면의 특정한 부분을 건드린다고 말합니다. 만약 여러분 안에 작은 상처가 있다면 세상은 그 상처를 건드릴 만한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보내줍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상처를 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종종 다른 사람에게서 가장 거슬리는 부분은 여러분이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랫동안 비판해온 누군가의 특징이 돌아보면 자신에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싫어하는 특징은 사실 여러분이 억눌러온 자신의 일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바깥 세상은 끊임없이 당신에게 거울을 비춥니다. 문제는 그 거울을 들여다볼 용기를 찾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같은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같은 웨이터, 같은 메뉴, 같은 분위기입니다. 한 사람은 집에 가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고 모두 친절했어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웨이터조차 차가웠어 라고 말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진실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은 당신 내면의 주파수에 의해 형성됩니다. 융의 가르침에는 냉혹한 면이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일부입니다. 당신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에 관여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마 이 문장을 읽으면서 약간 답답함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답답함은 좋은 것입니다. 변화는 항상 그 답답함에서 시작됩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비난받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당신 삶의 중심에 있는 의자에 앉는 것입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그 공간의 분위기가 결정됩니다. 자,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 동안 당신의 삶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까? 당신의 말을 끊는 사람,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 끊임없이 당신의 사랑을 시험하는 사람. 그들의 얼굴은 다르지만 그들 이면에 숨겨진 패턴은 같습니다. 이 패턴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이 패턴은 당신의 공간이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유롭게 당신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고 자유롭게 떠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에게 좋은 사람들 역시 같은 법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좋은 사람들은 우연히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안에 선함을 위한 공간을 만들면 선함이 당신을 찾아오기 쉬워집니다. 당신 안에 용서가 커질수록 용서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나타납니다. 당신 안에서 관대함이 꽃피우면 외부 세계도 당신을 관대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신비로운 말이 아니라 융의 심오한 통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지만 제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있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융은 이렇게 답합니다. 사건 자체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사건에 대한 당신의 반응, 그 반응을 형성하는 내면의 분위기는 언제나 당신의 것입니다. 인생은 같은 문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그 문을 열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매번 똑같은 말로 문을 열면 매번 똑같은 손님이 들어올 겁니다. 여기까지 듣고 마음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면 그 움직임을 따라가 보세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사람은 어떤 유형인가요? 당신의 말을 끊는 사람인가요? 당신의 사랑을 시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항상 당신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인가요? 댓글에 한 문장으로 답을 적어주세요. 그 문장은 단순한 댓글이 아니라 당신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댓글에 남긴 모든 문장을 읽습니다. 어쩌면 그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인생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방금 생각했던 문장이 다른 사람의 입에서 흘러나오기도 하고 몇 년 만에 보는 사람이 생각나는 날 전화벨이 울리기도 합니다. 어떤 주제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책 한 권이 눈앞에 나타나는데 펼쳐본 페이지에서 정확히 원하는 답을 찾기도 합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순간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내면 세계와 외면 세계를 잇는 조용한 다리가 놓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융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때로는 두 사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지만 의미 있는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마치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처럼 말입니다.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고 과학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무언가가 그것을 즉시 알아챕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말이 아닌 직관으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몇 주 동안 직장을 그만둘지 말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머릿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시장에 갔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어요. 떠났고 제 인생이 바뀌었죠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랍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한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치 자신에게 한 말처럼 들립니다. 융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강력한 의도가 외부로 표출된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감정이 공기 중으로 흩어지는 것입니다. 수년간 고민해왔던 질문이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립니다. 때로는 낯선 사람의 입에서, 때로는 표지판에서, 때로는 꿈에서 본 상징이 다음날 현실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준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면에서 부름을 보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직장을 바꾼 순간, 관계가 끝난 날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한 주. 그 시기에 놀라운 우연의 일치가 더 많아지지 않았나요? 어쩌면 같은 사람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릅니다. 특정 숫자, 특정 색깔, 특정 주제가 당신을 사로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에서 큰 변화가 준비되는 동안 외부 세계는
그 변화를 동반합니다. 마치 삶이 당신에게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융은 이러한 순간들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뿐입니다. 누군가는 울리는 전화를 받고 이런 우연이네 나도 당신 생각을 하고 있었어 라고 말하며 웃어 넘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웃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손짓하는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외부 세계는 끊임없이 당신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 메시지를 해석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들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융에 따르면 당신 안에 진정한 의도가 생겨날 때 우주는 그것을 위한 공간을 열어줍니다. 당신이 준비되면 길이 보입니다. 당신이 준비되지 않으면 가장 밝은 신호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고 지나쳐버립니다. 삶 앞에는 수많은 단어들이 놓여 있지만 그 의미를 읽을 눈이 없다면 그 의미를 놓치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의미 있는 우연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우연이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수년 동안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는 작은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거절했어야 할 제안에 예라고 말하기 직전에 어색한 순간, 대화 도중 울리는 전화, 막 말을 꺼내려는 순간 누군가 끼어드는 것, 이런 것들은 장애물이 아닙니다. 내면의 세계가 멈춰 그런 말 하지 마라고 말하는 신호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재의식은 상징을 통해 말한다. 단어도 아니고 논리도 아닙니다. 새 숫자, 문장, 냄새, 풍경, 삶은 수천 가지의 다른 언어로 자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면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 때 다른 곳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연습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주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호들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특정 단어가 계속해서 나타나나요? 특정 인물의 이름이 어디에서나 들리나요? 설명할 수 없이 어떤 특정한 감정이 다시금 마음속에 떠오르나요? 그런 감정들을 노트에 적어보세요. 한 달 후에 다시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신호들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게 될 테니까요. 삶은 당신이 하나하나 모아야 할 편지들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마음속 보이지 않는 공간이 고요할수록 그 메시지는 더 명확하게 들릴 거예요. 반대로 소음이 클수록 가장 강한 신호조차 묻혀버리죠. 도시 한복판에서 새가 노래해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것처럼요. 모두가 자기만의 소음에 귀 기울이고 있으니까요.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거는 순간을 포착하고 싶다면 마음속 소음을 줄여야 합니다. 침묵 속에서 들리는 소리는 언제나 군중 속에 묻혀버리죠. 삶은 조용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문을 열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있죠. 하나의 문을 발견하면 그 뒤에 오는 문들도 더 쉽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삶이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 그 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공간은 하룻밤 사이에 변하지 않습니다. 수년간 쌓인 것을 단 한 번의 주말 만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빠른 해결책을 약속하는 길은 없습니다. 내면에 쌓인 모든 것은 제때가 필요합니다. 씨앗이 자라는 것을 재촉하지 않듯이 상처를 치유하는 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다른 시간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직면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장 속이는 부분에서 변화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스스로에게 가장 저항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싫어하는 감정, 보고 싶지 않으면 말하기를 꺼리는 기억이 있다면 그곳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바라보는 것은 치유하고 보는 것은 자유를 줍니다. 융에 따르면 사람이 외부 세계를 바라볼 때 실제로는 내면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비판할 때조차도 당신 안에 어떤 부분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비판에 귀 기울이세요. 어떤 주제가 끊임없이 당신을 화나게 하나요? 어떤 사람들이 당신을 가장 괴롭히나요? 무엇이 당신을 자극하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자신만의 지도를 찾은 것입니다. 자, 이제 연습을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펜을 꺼내세요. 최근 불만 3가지를 종이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여과 없이 적어보세요. 그리고 각 불만 아래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적어보세요. 이러한 마음 상태는 내 안에 어떤 부분과 연결되어 있는가? 처음에는 답이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반복해서 쓰고 지울 수도 있겠죠. 그러다 문득 어떤 문장이 떠오를 겁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잠시 멈춰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문장이 당신의 진정한 상처를 가리킬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침묵이 필요합니다.
자신을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기 위해서입니다. 휴대폰 화면 소음을 차단하면 내면에서 가장 먼저 들리는 목소리는 되게 불안한 목소리입니다. 당장 도망치고 싶어지죠. 하지만 그때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음은 내면의 목소리를 억누르기 위해 당신이 만들어 놓은 장막과 같습니다. 그 장막이 걷히면 진실이 비로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칼융의 방법 중 하나는 꿈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낮 동안 침묵 속에 묻어두었던 모든 것이 한밤중에 당신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꿈이 사실은 오랫동안 당신에게 전해져야 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노트 한 권을 준비하세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떠오르는 모든 것을 적어보세요. 불완전한 이미지, 단편적인 장면, 낯선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그저 적으세요. 한 달 후 다시 보면 당신만의 언어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몸 또한 그 공간의 일부입니다. 몸을 무시하면 몸은 더욱 가혹하게 당신에게 말을 걸기 시작할 것입니다. 끊임없이 아픈 어깨,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이유 없는 피로감. 이러한 증상들은 의학적인 원인에서 비롯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당신의 몸은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품고 있습니다. 몸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내면을 정화하는 조용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 산책을 하세요. 흙을 만져보세요.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지만 당신 내면 깊은 곳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경고합니다. 내면을 정화한다는 명목으로 스스로를 비난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잔인하게 대하면 내면의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연민 없이는 치유도 없습니다. 자신의 실수를 직면하되 스스로를 비난하지는 마세요. 직시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직시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이미 절반은 치유된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살펴보세요.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당신의 삶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끊임없이 당신에게서 받기만 하고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것이 당신의 공간을 정화하는 한 방법입니다. 이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실용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씨앗이 당신의 정원에 자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자연에도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융은 호숫가에서 수년간 살았습니다. 그는 나무 아래 앉아 있는 것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세요. 1시간이라도 좋으니 푸른 공간을 찾아보세요. 산책을 하거나 돌멩이를 줍거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바라보세요. 이것은 낭만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길을 완전히 혼자 걸을 필요는 없습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야기하세요. 상담사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생각을 적어두는 노트일 수도 있습니다. 말하지 못한 것들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처럼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말로 표현하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어쩌면 지금쯤 수년간 쌓여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라고 생각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해답은 천천히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깨닫는 것, 문장을 쓰기 전에 잠시 멈추는 것, 반응하기 전에 심호흡을 하는 것, 관계를 이어가기 전에 이것이 나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는 것, 이런 작은 발걸음들이 모여 수년에 걸쳐 산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융의 길은 거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작지만 꾸준한 각성의 과정입니다. 일단 눈이 뜨이면 뒤돌아갈 수 없습니다. 보는 눈은 못 본 척할 수 없습니다. 내면의 물결은 점차 잔잔해지고 주변 공간은 더욱 맑아집니다. 삶은 이전에는 결코 주지 않았던 것들을 당신에게 주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방향은 외부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주변의 고요한 공간이 전달하는 진동에 의해 형성됩니다.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는지, 어떤 단어를 외웠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당신 내면에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칼 융에 따르면 사람은 자신을 들여다보지 않고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보는 모든 것은 당신 내면의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삶은 항상 당신이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조차도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당신 내면의 일부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 진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당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에도 진동하고
당신이 말하기 전에도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면의 에너지를 순수하게 유지하고 자신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자신과 화해하는 것이 가장 큰 투자입니다. 좋은 삶을 원한다면 먼저 내면을 환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내면에서 자신에게 얼마나 환대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근 사람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려면 내면의 어두운 복도를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곳에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수치심이 있을까요? 오래된 상처가 있을까요? 매일 그 복도를 벗어나려고 애쓰지만 동시에 바깥 세상과의 문 하나가 닫힙니다. 당신은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말이죠. 그러다 어느 날 아침 당신은 옳은 일을 하고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느낌은 바로 내면의 문 없는 복도가 당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삶은 때때로 당신을 멈춰 세웁니다. 관계가 끝나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기회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순간에 외부를 바라보며 누군가를 탓하고 변명을 찾습니다. 하지만 윤근 정반대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외부적인 좌절은 내면의 부름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오게 하려는 부름입니다. 이 말을 듣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를 감당하는 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바람을 거슬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과 함께 걸어갑니다. 당신 주변에는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알아챕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섰을 때 사람들이 약간 긴장을 풀거나 불안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 공간에는 당신이 말하지 않은 모든 것, 억눌렀던 모든 감정, 받아들이지 못한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그것을 읽어냅니다. 왜냐하면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음이 아니라 몸이기 때문입니다. 윤계에 따르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지닌 것에 반응합니다. 당신은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해준 말에 의존하여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까? 어머니의 말, 선생님의 평가, 혹은 옛 연인의 말이 당신을 형성했습니까? 이제 그러한 정의는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오래전의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그것들을 믿는다면 당신은 매일 그 믿음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을 특정한 사람, 특정한 상황, 특정한 고통으로 이끌어갑니다. 이것을 바꾸기 위해 거창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솔직하게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내가 진정으로 짊어지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 죄책감? 부족함? 아니면 해결되지 않은 갈망?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의 삶의 지도를 바꿔 놓을 것입니다. 윤근 수년간 사람들의 꿈, 두려움,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진실에 도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잠시 멈춰 생각해 보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바로 그 지점이 성장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은 항상 당신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패턴, 같은 종류의 갈등, 비슷한 실망감, 이것들은 불운이 아닙니다. 내면의 무언가가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러한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면 삶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애쓰지 않아도,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보기 시작하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에게 감동을 주었다면 오늘 당신의 삶에서 발견한 의미 있는 우연의 일치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융의 심오한 사상을 더 탐구하고 싶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주세요. 이번 영상은 마지막 영상입니다. 저희를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